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전경욱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또 전경욱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건강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다양한 척추 질환별 증상, 원인, 그리고 치료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허리 통증.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의 중심인 척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척추 질환의 정확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풍선을 활용하는 물리적인 방법까지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를 위한 처방전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김병민 병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현대인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암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허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그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80%가 뭐 크고 적은 허리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솔직히 못 믿겠고 100% 아닐까요? 더 높을 것이다. 그렇죠. 네. 안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맞아요. 네. 정말 주변에서 보면요.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노화하면서 허리가 그렇죠. 아프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산 증인입니다. 뭐 20대, 30대 그 젊은 층의 친구들도 막 이거 허리야, 막 허리가 아파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입원이 가장 많은 질병 네네네. 1위가 허리와 관련된 질병인데 네. 원장님 무엇인지 아시나요? 디스크? 맞습니다. 네. 역시 허리 디스크인데요. 네네네. 원장님,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김병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네, 네. 허리 디스크, 흔히 추간판이라고 하는 조직은 뼈하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과 함께 우리가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의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 디스크는 크게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뼈하고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역할을 하는 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액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마치 젤리를 감싸는 포장지처럼 이 수액을 단단하게 감싸주는 질긴 막으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주로 태아 때는 이 말랑말랑한 수액에 약 80% 정도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실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수액에 있는 수분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액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액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잘못된 자세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순간적으로 허리 디스크에 큰 힘이 실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수액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질긴 막을 점점 밀고 나오거나 혹은 파열이 되면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디스크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통증과 함께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유발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간판 파열, 흔히 말하는 디스크 파열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자, 수액이 점점점 약해지고 딱딱해지고 네. 이러다가 이제 주변의 조직을 뚫고 나온다. 터진다. 네, 터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분명히 나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단 말이에요. 노화의 네. 한 과정으로. 근데 사실 노화 말고도 주변에 엄청 많으시잖아요. 젊은 층도 많아요. 20, 30대 분들 디스크 때문에 뭐 수술했네, 뭐 했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 네. 어떤 사람한테 보통 그럼 디스크라고 흔히 말하는 추간판 네. 탈출증이 많이 걸리나요? 네. 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걸리는 경우, 즉
흔히 말하는 심한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추락사고처럼 디스크에 일시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하지만 실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순간적인 큰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이나 동작 중에서 디스크 손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게 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허리에 무리가 되는 동작이나 이러한 생활 습관이 반복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 그리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였다 폈다 혹은 좌우로 비트는 업무가 많으신 분들에서 이러한 허리 디스크에 조금씩 무리가 생기다가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20, 30대에도 이런 허리 디스크 질병 알고 계신 분 엄청. 많잖아요. 저도 네. 사실 고3 때 입시하고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제 짝꿍이 어느 순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 받으러 그 갔다고. 나이에?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내 네. 친구들한테도 어린 친구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평소에 분명히 신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네. 먼저 우리 환자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바로 허리 통증이 되겠죠. 네. 자, 일단 통증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통증의 정도, 즉 아픈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평상시에 내가 느끼던 불편감,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 허리가 조금 뻐근한데 라고 느끼는 이런 불편감이 아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 정도의 불편함 정도. 즉,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리에서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몇 번이고 허리를 뒤척이다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편하게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허리를 숙이는 동작 자체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세면대에 팔을 받치고 세수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하나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편안하게 주워야 하는데 이 물건을 짚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한 통증의 그 빈도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즉, 허리가 좀 뻐근한데 라고 느꼈다가 금방 허리가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 허리가 아픈 기간이 계속 지속이 될 때, 또 허리가 조금 쉬면 좋아졌는데 다시 또 일상생활하거나 작업을 했을 때 그 통증이 자주 반복이 됐을 때, 이렇게 한 달에도 수차례 이상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그 아픈 기간이 예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는 한 2, 3일 정도 충분히 쉬었더니 허리가 좀 괜찮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는 며칠을 쭉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뭔가 허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단순한 요통하고 디스크 뭐 이런 증상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증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가 있다고 저희 듣고 있거든요. 예. 네네네. 네. 그래서 흘러나온 그거에 대해서 정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디스크 손상이 왔다고 해서 꼭 전부 다 파열이 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수액이 겉을 싸고 있는 그 단단한 막을 얼마나 밀고 나왔느냐, 얼마나 뚫고 나왔느냐를 따라서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영상을 이제 함께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겉을 싸는 막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수액이 약해지면서 이 막을 약간 미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겉을 싸는 막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게 불룩하게 나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겉을 싸는 막이 아예 찢어져 버린 상태고요. 찢어진 틈으로 안에 있는 수액이 밀고 나온 정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밀고 나온 수액이 아예 제 위치를 벗어나서 더 위쪽이나 아예 아래쪽으로 흘러내려버린 상황을 바로 네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크를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네. 디스크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검사상에서 이제 디스크가 뭐 1단계부터 4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흘러나온 정도에 네, 따라서. 그러면 그 손상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보존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거기서 하게 되나요?
예. 디스크 손상 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실 이 디스크 손상만을 가지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스크 손상뿐만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파열 단계에 따라서 꼭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흔히 가끔 가다 보면 디스크 파열이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증상을 강하게 호소하시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호소하실 정도로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해 봤을 때 디스크가 이미 심하게 파열이 진행이 됐고 네. 신경 자체도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심한 다리 쪽 통증이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없이 오히려 허리가 조금 뻐근해요. 약간 불편한 정도예요.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 정도? 이 정도의 통증만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열 단계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분의 증상과 디스크 손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파열 정도에도 네. 환자분이 느끼는 그러니까. 체감상 통증은 다르다. 네. 네. 사실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갑자기 터지면 오히려 허리가 네. 너무 아팠다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네. 계속 아프고 있다 그런 적도 들은 적도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고 네. 또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통증에서 넘어가서 저린다, 뭐 다리가 땡긴다 이런 증상까지 호소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변하는 건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요추뼈, 허리뼈라고 하는 뼈가 하나만 있지가 않죠. 허리뼈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하고 뼈를 받쳐주는 디스크 역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디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어떠한 디스크가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각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요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2번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2번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사타구니가 좀 찌릿찌릿하다, 뭔가 저린 증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행을 하다 보면 마치 고관절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든지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다리를 들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2, 3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3번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3번 신경 같은 경우는 허벅지 앞쪽 부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 위쪽 부분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다 보면 무릎 위가 뻐근하고 아파요. 걸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흔히 다리를 힘있게 펴기가 어려워요. 무릎이 걷다 보면 순간적으로 힘없이 꺾이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 4번 사이에서 디스크 손상을 받게 되면 4번 신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서 통증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무릎 바깥쪽이 아프고 땡겨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자, 4, 5번의 디스크 손상을 받게 되면 5번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아리 바깥쪽을 따라서 발등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발목을 쭉 제껴서 위에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 6번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면 6번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 뒤쪽을 따라서 발바닥 쪽으로 이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이 좀 찌릿찌릿해요.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쩌릿쩌릿하고 아파요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더 심하게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까치발을 들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이 빠져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듯 디스크는 어떤 부위에서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주변으로 통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걸 관절 쪽의 이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절 쪽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하지만 이거는 원인 부위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치료를 지속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고관절 쪽, 무릎, 발목 주변으로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이 증상이 내가 정말 관절 자체의 이상인지 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경 증상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원인 부위를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통증 그러니까요. 정도도 그리고 위치도 다른데 원장님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이 허리 디스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통증이 더 심화된다, 계속 강도가 세진다라고 생각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근데 간혹 세졌다가 약해졌다 다시 세지는 경우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디스크 초기 증상일 때 바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초기일 때는 말랑말랑한 수액을 감싸는 막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부담이 가는, 즉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동작을 취했을 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쪼그려 앉았다든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었다든지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며칠 좀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는 디스크로 가는 스트레스가 줄게 되면서 그 통증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디스크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단순 요통과는 달리 며칠 쉬었다고 해서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그 통증이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꼭 디스크 손상이나 디스크 쪽에 이상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그 뭐 4단계 말씀도 하시고 뭐 네.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가나? 아, 그러면 자연 좀 좋아지지 않나? 네. 주변에 운동 좀 하고 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원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타깝게도 한번 밀고 나온 수액은 아.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디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가 이렇게 증상이 있다거나 불편감이 있었을 때 가급적이면 초기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디스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 디스크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이런 디스크의 악화와 재발을 막는데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그러게요. 나 자신의 이 자연 치유 능력을 너무 믿으시는 그렇죠.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부분에서는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초기에 꼭 그 질환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허리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렇죠. 우리 원장님도 이 건강 스페셜의 터줏대감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허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딱 차이를 아시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척추관 협착증 되게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네. 어떤 질환일까요? 네. 네. 척추관 협착증. 흔히 디스크와 많이 오인도 하시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쉽게 얘기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전체적으로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이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척추는 마치 대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겉은 단단한 뼈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안쪽은 대나무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중요한 신경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저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쭉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척추관이 되겠고요. 협착이라는 얘기는 이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 척추관을 구성하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그리고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그리고 이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인대 이러한 것들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점점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고 나오고 관절이 두꺼워지고 관절을 싸는 막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점점 좁아질 때 이거를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신경이 편안하게 지나가는 저런 하얀 공간이 아래쪽까지 쭉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표시된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앞쪽과 뒤쪽에서 뭔가 검은색 구조물이 쭉
나타나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많이 좁아지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다 보면 안을 지나가는 신경이 조금씩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즉 다리가 무거워진다든지 다리가 묵직하고 저린 느낌이 생긴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걸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디스크도 그러니까 그 추간판 탈출증 네. 또 고령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노화라고만 말씀을 주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근데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고령이랑은 아주 직접적인가요? 디스크랑 비교했을 네, 때? 그렇습니다. 네네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변인데요.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면 대부분 무릎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만큼 무릎을 많이 쓰고 오래 써서 생기는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이 허리에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층에서 발생률이 더 높겠고요. 그리고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분들에서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령화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육이 얼마나 많고 적고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다음에 그 운동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노화라는 게 대부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실제 나이랑 보이는 나이나 신체 나이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많이 분들 있는데. 많아요, 요즘.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똑같은 나이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시죠. 얼마나 내가 관리를 하고 얼마나 내가 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무리해서 많이 사용한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내린다든지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고요. 또한 평상시에 허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상시 앉을 때나 허리를 고추 세워서 앉는다든지 평상시 바른 자세를 위해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발생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서서 해야 하는 그리고- 경우가 많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그럴 때 자세를 예쁘게 하고 신경 써서 방송 한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허리 근력을 좀 기르려고 근력 운동을 한 케이스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요통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척추관 협착증이 맞는지 아닌지 저처럼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러시겠죠, 자가 대부분. 진단할 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까요, 원장님?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와는 약간 증상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해당 디스크가 어떠한 신경을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특징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발생한 부위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특정한 신경 증상보다는 전체적으로 허리가 좀 뻐근하고 아프다. 그리고 양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묵직하다라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우리 흔히 어렸을 때 말하는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사실 저 꼬부랑 할머니 증상이 아주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서서 걷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리가 묵직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마치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좁아진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 저렇게 허리를 점차 구부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위가 같단 말이에요. 네. 허리가 아프다라는 이제 단어 때문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김정현 아나운서도 그냥 쉽지 허리 않은- 통증이라고 그러니까 통틀어 말해요. 그러니까 요통, 요총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그거는? 차이점이 좀 아, 네. 필요한데. 네. 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허리 자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이 협착된 공간이 일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도 한 번씩 잠깐 멈춰서 쪼그려 앉아 있다거나 잠깐 앉아서 쉬고 나면 다리가 쭉 풀리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서 걷는 게 수월해지게 되죠. 하지만 디스크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오히려 돌출된 디스크가 뒤쪽 방향으로 조금 더 밀려나가려고 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오히려 신경 증상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허리를 폈을 때 신경 증상이 더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허리 모습만 봐도 이게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구분이 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림을 보시면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쭉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다리를 지나가는 신경이 쭉 당겨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신경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 통증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리질 못하죠.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이게 신경이 더 심하게 압박이 받거나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들어 올려도 크게 증상이 나타나진 않죠. 또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게 되면 디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다리 쪽으로 당기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증상들이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게 되고 사실 그 외의 부위는 괜찮게 됩니다. 하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전체적으로 저린다거나 전체적으로 묵직한 느낌, 또 터질 듯한 느낌 이런 증상이 다리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해서 대충 해보면 걸을 때 증상이 심해서 쪼그려 앉으면 편하다.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 거고, 그다음에 그럼 다리 증상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 허리를 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뭐 이런 아주 국소적인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러면 네. 이렇게 서섰을 때 네. 진행 오래 하다 보면 그건 그냥 요통인가 본데요. 요통이길 바라네요. 정도 심한 질환은 아니긴.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중년 이후에 노년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보니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오. 네, 척추관 네. 협착증이나 디스크 모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그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검사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두 개가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 디스크가 동시에 있다고 해서 그 증상이 모두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증상 하나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때 이 주된 증상을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떠한 증상인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일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야지 그래야겠죠.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뭐 엑스레이, CT, MRI 등등이 있는데 각 촬영마다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디스크와 협착증이 의심이 될 때 저희가 시행하는 검사는 바로 엑스레이와 CT 그리고 흔히 정밀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MRI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기본적인 허리 상태를 먼저 파악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허리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척추의 정렬 상태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허리가 일자허리는 아닌지 또는 앞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틀어지거나 휘어진 측만증은 없는지 그리고 뼈하고 뼈 사이에서 간격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허리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레이만 통해서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디스크나 협착증의 정확한 상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CT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T는 MRI처럼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디스크의 그림자나 협착의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위에서 디스크나 협착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초기 상태인지 아니면 디스크가 좀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인지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신경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CT 영상 검사 상에서 디스크나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치료를 먼저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신경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이런 CT 검사 상에서 디스크나 협착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밀 검사라고 하는 MRI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MRI 영상인데요. MRI는 CT보다도 한 단계 정확하게, 즉 디스크의 파열 정도, 그리고 협착의 정도, 그리고 어느 부위에서 얼만큼 증상이 나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 그리고 눌리는 신경은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 검사 방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증상이 심하거나 이런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 상태나 협착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엑스레이, CT, MRI 이런 거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새 워낙에 이제 MRI가 보급이 많다 보니까 그냥 MRI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보험 적용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능사가 아니라 일단 단계별로 간단한 검사부터 이제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CT, MRI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차이점을 좀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보고 나서는요 치료법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